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4월 18일 밤 9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상 팩트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우리 여정 패밀리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수익내자 분께서 수익내자 이게 좋은데요, 아이디. 자, 여정님,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곧 추경을 발표한다는 뉴스 기사가 떴었는데 이건 팩트라고 봐야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3시간 전에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정리를 해서 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대학 강의다 보니까 일찍 못 올려드리네요. 그래서 팩트 체크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정님. 이렇게 주셨는데요. 자, 그 팩트 체크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왜 수익내자 우리 여정 패밀리님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을까요? 현재 언론사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영 거치고심, 그죠? 그 다음에 1,000만원씩 지원 검토. 그죠?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1,000만원씩 자영업 지원 하나, 안철수 곧 추경 발표. 실제 기사 제목들입니다. 제가 신문사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제목만 갖고 와봤어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영업자 방영금 1,000만원 지급 시기 하고 되게 딱 끊겨 있어요. 이게 타이틀이. 그 다음에 본문 내용 가보면 언제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엽네요, 기사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속보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1,000만원 지급 시기 하고 점점점이에요. 그래서 본문 내용 읽어보면 가닥 언제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팩트체크가 중요하겠죠. 이게 이런 기사 보면은 이제 1,000만원씩 나오나? 1,000만원? 1,000만원씩? 1,000만원? 지급 시기?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결론은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이거 기사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별 내용이 없어요. 다 지난 얘기입니다. 다 지난 얘기예요. 지원 검토만 한다는 거지 1,000만원도 지원 검토 이런 얘기도 없어요.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임 당선인이 1,000만원씩 예전에 공약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마찬가지로 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이 18일 밤 9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요, 요약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또 인터뷰를 하나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귀담아 들을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뷰를 또 안철수 위원장께서 또 피드백을 달았습니다. 그러진 않을 텐데요, 이러면서. 그 얘기도 같이 해드릴 거고요. 그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 인터뷰도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적용이 종료가 되죠. 지급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 적용이 종료된다는 거지, 요 내용에서 오늘 요 5가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죠. 이제 이영 의원인데요.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장관이 되면 무엇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가 의미심장하죠.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인수위에서도 50조 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인수위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건 실수인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야 될 건데 제가 봤을 땐 뭐 실수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50조 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인수위에서도. 그죠? 그래서 제가 과거 영상에서 35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봤잖아요. 계산해 보면 뭐 그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겠지만 일단 50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힘든 거죠. 근데 굳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흘릴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원안대로 가게 되면 물가 급등 등 경제적 충격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그러니까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35조 원이 돼도 방역지원금 600만 원 나온다는 거 아시죠? 50조 원이 안 된다고 해서
50조 원이 안 된다고 해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35조 원 정도 되면 그래도 방역지원금 600만 원 정도는 나와요. 물론 딴 데로 쓰지 않는 이상 온전하게 손실보상, 그러니까 온전하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35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방역지원금 6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뭐 50조 원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자, 원안 들어가게 되면 물가 급등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의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면서도 경제적 충격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건 좋은데 중기부 후보자가 얘기할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한 달이 됐어요. 인수위 출범 한 달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필요한 예산의 그 합이 얼마 정도인지 나름대로 추계했다는데 곧 발표할 것이다. 그죠? 곧 발표를 한다. 라고만 했지, 뭐 1,000만 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기사가 그냥 자극적으로 내려고 카페에 그렇게 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아니 오늘 이영 장관이, 아까 나왔던 이영 장관 후보자가 아니 50조 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는 안철수 위원장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영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 텐데 그죠? 아니 인수위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봤을 땐 이런 뉘앙스가 뭐냐면, 아니 왜 잘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흘려. 물론 그게 맞을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는 이영 장관 후보자가 얘기한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인수위의 총괄은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죠. 말하면 안철수 위원장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흘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 텐데 자, 인수위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이거 보십시오. 자, 인수위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중기부에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정확한 손실 관련, 손실 보상 관련 추계가 됐다. 그죠? 됐다죠. 과거형이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뭐 언제 발표하겠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주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건 뭐냐면,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이 1,000만 원은요,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내용 있잖아요. 1,000만 원 공약. 그렇죠? 과거에 지금 정부가 400만 원을 줬고 1,000만 원이 되려면 60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공약에 대해서 계속 카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1,000만 원씩 지역 검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으면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어차피 기사 읽어보잖아요, 여러분. 별 내용 없어요. 예. 이거 보세요. 언제쯤? 이게 뭐야 이게? 클릭하면은 본문 내용은 시기 언제쯤 이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지금 이런 기사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 그럼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인수위가 5월 첫째 주 국정과제를 이제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5월 첫째 주에 국정과제 발표할 때 아마 손실보상안이 이제 같이 공개가 될 거고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뭐냐면, 지금 인수위 아젠다가 지금 원래는 이제는 이런 국정과제 발표죠. 이게 핵심이죠. 원래는 미래청사진. 근데 지금 뭘로 뺏겼어요? 다른 정치 이슈로 완전히 다 뺏겨버렸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책은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뭐 선순위가 아니에요. 지금 아시죠? 제가 정치 얘기를 해서 말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도 제가 여의도잖아요. 계속 데모하고 있어요. 데모하면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확성기 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이슈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뭐 다 이게 아젠다가 완전 뺏겨버렸죠. 지금 뭐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 또 발표했죠. 국토부 뭐야? 부동산 정책 미뤄지게 생겼습니다. 부동산 정책 원래 이때 발표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정책은 이제는 정부 출범한 이후에 또 발표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다른 이슈들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죠?
이것도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받는 시점은 6월 이후가 될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5월 첫째 주에 국정과제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5월 10일에 뭐 정부 출범하고 나서 바로 국회로 추경안을 던진다 그러면, 보낸다 그러면 일단은 국회에서 제출되고요.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고 심의를 통과한 뒤에도 뭐가 돼요? 재난지원금 사업 공고 나오죠. 신청 접수하죠. 그러면 물리적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뭐 6월 이후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또 한 전문가께서, 근데 좋은 정말로 코멘트였어요.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미리 알고 있어야, 스케줄을 알고 있어야 소상공인분들이 뭘 한다? 준비를 하죠. 예산을 짜놓고 자금 계획을 준비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아무리 따져도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국회에 추경안 제출해야 되죠. 심의 통과해야 되죠. 안 그래요? 예산안 통과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업 공고 나오죠. 사업 공고는 아마 추경 처리되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접수 받죠. 한 달 걸리죠. 그러면은 6월, 빠르면 6월 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여러분도 준비를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스케줄 잘 알고 있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요 스케줄 향후 일정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은 요 정도 되겠구나. 그럼 예산 우리가 이제 장사하는데 또한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좀 예상을 해놓자. 그래서 스케줄 좀 짜놓자. 돈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돈 나갈 때 스케줄을 미리 짜놓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정 패밀리들은 이런 거 알고 지혜롭게 아마 하실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지난 15일에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50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 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 이게 얼마예요? 그죠? 600만 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영업제한 해제 이후로도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해달라. 영업시간 해제됐죠? 그죠? 그래서 추진해달라라고 촉구했고요. 같은 날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회도 차기 정부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 식당, 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여러분께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요,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게 물론 맞아요. 유흥, 식당, 카페들 정말 막대한 손해를 입었죠.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해달라 그러면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손실보상으로 더 집중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손실보상을 해야 되죠.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흥, 식당, 카페 아닌 소상공인분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봐요.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 같이 들어가야죠. 투트랙으로. 이게 이렇게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이쪽에만 해달라는 거는 조금 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분들이 뭐 손해 안 봤다는 얘기예요. 정말 막대한 손해 많이 봤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분산되면은 힘을 잃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분산되면 힘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거든요. 저도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 이제 한 목소리를 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얘기는 저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냥 소상공인을 좀 좋아하는 마음으로 좋아한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해 걱정을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조금 충원 아닌 충원을 좀 드린다라고 좀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실보상 적용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더더욱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실보상이 이제 끝나죠. 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전면 해제가 됐죠. 그죠? 오늘부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하잖아요. 전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방역 조치도 종료 수순이잖아요. 종료됐잖아요. 그럼 방역 조치가 없기 때문에 18일 이후부터는 손실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얘기인지? 왜냐하면 손실보상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소상공인 관련 법이에요. 법. 무슨 얘기예요?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과 운영시간 제한 등 조치로 소상공인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한다. 이게 뭐죠? 손실보상법이죠. 한마디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의지가 아니라 정부의 방역 정책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쉬었던 부분, 이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손실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없잖아요. 전면 해제돼서 거리두기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하지마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실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마 기존에 피해를 받았던 것은 이번이 이제 마지막인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다른 단체들도 손실보상 쪽으로 뭐 집중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자, 향후요 손실보상 적용은 마무리지만 지급은 그대로 하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 4분기 하고 있죠. 지금 올해 1분기 아직 안 했습니다. 선지급만 했지 본지급 아직 안 했죠. 그 다음에 4월 초순까지 손실보상 분에서는 계속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18일부터는 더 이상 손실보상이 없는 거지, 이전에 우리가 손해받았던 것들, 이전에 여러분께서 손해받았던 것들은 지급은 계속 되는 겁니다. 지급은. 이해되시죠? 이거 오해 말으셔야 돼요. 나 이제 4분기 손실보상 집어넣고 있는데 이제 안 나오나요? 그게 아니라 올해 1분기 남아있고요. 4월 초순까지 있었던 손실에 대해서는 지급이 돼요. 지급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는 18일부터 전면 해제가 됐기 때문에 18일 이후부터는 손실 보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는 정부가 하지마 이런 게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급은, 앞으로 나는 지급은 계속 되지만 적용은 끝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는 손실보상 받을 때 정말로 두텁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실보상 받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 자영업자 중에서도 유흥업소라든지 아니면은 또 카페 음식점 하신 분들, 그래서 두텁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만원이 뭡니까? 50만원이 정말, 그죠? 여러분 최저 금액이 50만원 받을 분들, 어떤 분들은 더 토해내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실하게 손실보상도 받고 이런 집합금지라든지 영업시간 제한 아니신 우리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 힘들었죠? 방역지원금도 받고, 그래서 손실보상 받으신 분들은 플러스 방역지원금도 받는 거고, 그죠? 기본의 그 자영업자분들, 이런 그 일반 업종 하신 분들 이제 방역지원금 받는 거고. 그래서 이번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지원금 나오는 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이.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지금 아시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물가가 너무 높아져서 돈 풀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 지금 거시경제를 보면 더 이상 돈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마지막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해봐요. 왜? 선거도 없어요. 이제 지방선거 빼고는, 지방선거 6월 1일 이후에는 없어요. 선거가. 그죠?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선거도 없죠. 당분간 선거도 없죠. 물가는 높죠. 돈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가, 이번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요번 지원금이, 크게 나오는 지원금이 아마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손실보상은 법이기 때문에 1분기 4월 초순까지 나옵니다. 적어도 1분기, 올해 1분기까지 손실보상은 나와요. 뭐 하반기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줘야 되니까, 법이니까. 그 이외에 뭐 방역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충실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뭐 꼭 잘 되기를 다시 한번 좀 강하게 희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아시죠? 월요일 아침마다 이제 JTBC 아침엔 라이프에서 여러분 뭐 경제 흐름들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봐도요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일이죠. 내일은 또 연합뉴스 고정 출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합뉴스 또 가서 뉴스 들어가서 아마 또 금리 얘기나 물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 소상공인 분들 위해서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의 어려움을 사실 이제 방송에서 알리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넥타이 똑같죠? 오늘 아침 방송이라서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제가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뭐 위에 분에도 그렇고 방송은 나가서도 그렇고 한데,
참 어려운 게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제 힘을 좀 합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그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 수기 계산서 쓰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종이 계산서, 조기 세금 계산서 하신 분들이 방역 지원금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1차, 2차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받아갖고 이제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됐으면, 왜냐면 되게 억울한 사례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은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랑 상관없지 그러시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이 세금 계산 쓰신 분들은 이게 분기별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월별로 그 과세 인프라 자료가 잡히지가 않아요. 구조상. 근데 이제는 방역지원금 아시겠지만은 간이가세 아니신 분들은 그러니까 연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12월 이렇게 비교가 돼요. 새로 신규 접수하신 분들이. 뭐 과거에 희망회복자금이라든지 버팀목 플러스 받으신 분들은 그대로 이어왔죠. 지원금이 계속 받았잖아요. 그래서 받으신 분도 많고, 근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과 12월 비교를 해야 되는데, 수기 종이 계산서를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 이게 월로 잡히지가 않다 보니까 연매출을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 연매출을 소득금액 증명을 부가세 표준증명을 제가 봤는데 연매출은 확실히 떨어져 있는데 그 월매출이 안 잡히니까 이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얘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막 남들은 다 받았다 그러는데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는 내가 못 받았으니 뭐 돈을 떠나서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을 도와주셔야 되고요. 소상공인분들은 또 소상공인들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왜 자영업자만 도와주냐? 소상공인만 왜 도대체? 제발 1000만원 카피 좀 안 났으면 좋겠어요. 팩트가 아닌데 자꾸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소상공인만 1000만원씩 주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죠. 이런 카피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팩트는 많이 받아봤자 600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많이 받아봤자 방역지원금 600이잖아요. 600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카피는 조금 안 나왔으면 좋겠다. 괜히 오해하니까 국민들이, 자영업자 오해하고 소상공인도 오해하니까 아니 저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그죠? 본인 우리 방역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또 가슴 아픕니까? 상실감. 그래서 여러분 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서로들 위해 주시고 좀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주제 넘게 좀 몇 말씀 드렸습니다. 주제 넘었고요. 아무튼 여러분 좀 안타까운, 요즘에 제가 이제 거의 지원금이 끝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방역지원금도 이제 거의 이의 신청이면 거의 끝나는 과정인데 이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들 질의도 해주시고 뭐 질문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의 사연들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소상공인 분들도 하나고요. 우린 하나죠. 그죠? 분산되면 안 됩니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항상 위해 주시고요. 다 같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업종에 따라서 뭐 다르지 말고요. 집합금지도, 영업 제한도, 인원 제한도, 또한 일반 업종도 사실 다 소상공인들이시고 다 자영업자시고 다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들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방역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 또 위로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좀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방역 끝났죠. 여러분 방역 조치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9시가 훨씬 넘었는데 아마 지금 장사에 매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잘 되실 겁니다. 모두 다 잘 되실 거예요.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잘 되실 거고요.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지금 밤 장사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드실까요?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땀 흘린 만큼, 여러분께서 노력한 만큼 충분한 보답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잘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행복하실 거예요. 다 잘 되실 겁니다. 그 누구도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소상공인 분들 힘내십시오.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중에서 소상공인들 많으신데요. 여러분 여정 패밀리님들, 우리 소상공인 분들 힘내십시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소상공인 방송이 돼버렸어요, 사실. 하지만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뜻깊은 방송에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정 패밀리, 그리고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